사라진 대통령, 사라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해야 돼. 자, 우리 김민규 작가님이 보시기에 자 이재명 대표 왜 사라지는가? 검찰 수사 때문에 구속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뭡니까? 왜 사라집니까? 일단 지금까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갖고 있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것 이외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영리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길게 살 길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길게 과연 살 길. 본인이 공천권을 쥐고 다음 총선을 주도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인생이나 아니면 물리적 인생에도 도움이 될지 본인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면 예. 참모였다면 그만두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무게 민주당에 전가시키지 않겠다. 네네. 나는 밖에서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홀로 독대하고 싸울 테니까 예.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라. 그래서 깔끔하게 빠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지 않겠습니까? 대표 그만둬라. 아 그렇죠. 대표 그만둬라. 저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민규 작가님 말씀이 완전 들어맞는 말씀인 게 저희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그 장성철 소장님이 네. 언론에 많이 예상을 하셨던 내가 민주당 내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 10월 퇴진설 네. 요거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다 부정했어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지금 그림이 보면은 어찌됐든 쌍방울이랑 백현동 엮어가지고 9월에 영장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설이 지금 유력합니다. 고설이 지금 유력하고 저랑 신변은 검찰이 쫄아가지고 영장 치지 못할 것이다. 난 말려 죽인다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말려 죽인다고 봤는데 지금 유력한 거는 9월 영장설이에요. 그러니까 9월 영장 치면은 실제로 10월에 김민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진설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 현실론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라질 이재명이 들어맞죠. 오늘 주제. 근데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세요. 이런 겁니다. 전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대표직에 집착할 사람이고요. 대표직에서 이제 궁지에 안 몰리면 예. 예를 들면 불구속으로 말려 죽인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가실 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심플한 건데 저는 요즘 시사평론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웃긴 게 이재명의 캐릭터 분석이 아직도 안 돼 있다. 누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패널들이 맨날 기우제 영장을 5월에 친다 6월에 친다 또 지나니까 8월에 친대. 그래서 8월에 안 친다고 했더니 그게 또 9월에 친대. 그럼 뭐 칠 때까지겠죠 뭐 계속. 내년에 10월에 친 인디언 기우제 11월에 치고 12월에 칩니다. 안 되면 내년에 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경제 방송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의 경기 침체 온다고 매달 얘기하는 그렇지, 거랑 똑같은 경제는 거야. 매년 어려워. 한국 경제는. 9월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위기설, 10월 너무 어려워. 네. 이제 미국의 금리를 보니까 다음 네. 달에 경기 침체 오겠네요. 아마 네. 막 이런 거지.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구속 수사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대로 해서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제가 왜 검찰이 영장을 안 칠 가능성이 왜 높다고 보냐면은 네. 이게 영장이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때리는 결론에 모든 명운이 다 갈려요 지금.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검찰도. 전 그게 굉장히 미심쩍은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대법원장 바뀌니까 또 그러면은 또 영장 전담 판사 바뀌면 그땐 또 영장을 친다 이러는데 그거야말로 얼마나 정치적인 생각입니까?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그럼 이재명 구속시킬 영장전담 판사 골라가지고 그걸 또 임명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검찰이 또 영장을 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총체적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판을 짜는 누군가도.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영장을 칠 거면 빨리 쳤어야 됩니다. 빨리 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게까지 길게 끌어왔어요. 그 얘기는 검찰도 확실한 한 방은 못 잡은 거지 사실은. 확실한 한 방은.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묶어서 치는데 판사가 요 여러 개를 묶었어. 그냥 불구속 수사해. 영장 기각 때리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입장이나 현 정권 입장에서도 어라? 영장 쳐봐야 리스크만 있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 고통스러워 보이고 민주당 계속 당이 붕괴되네. 리더십이 없으니 그냥 풀어놓는 게 더 유익하겠네. 그래서 안 잡아가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과거에 황교안 씨를 안 잡아갔잖아요. 왜 안 잡아갔겠어요? 적폐청산할 때. 사실 국무총리면은 권한대행을 했거든 대통령. 예. 잡혀가면 1순위로 잡혀가야 돼. 또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죄송하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분이. 사퇴하십시오. 아니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고요. 네네. 근데 안 잡아갔잖아요. LCT든 모두 관련된 의혹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잡아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오히려 황교안이 나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말려 죽이면서 그냥 풀어놨거든요. 손 안 대고. 전 지금 요 검찰과 현 정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굳이 손대서 썩나게 할 필요 없다. 전 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 이제 신변 의견에 동의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의 바람, 기대 이런 것보다 그냥 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현실론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민규 작가님이 얘기하신 이재명 10월 퇴진설이 유력해 보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현 국면을 전망한다는 거는, 정치를 전망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뉴노멀이죠. 자, 지금 뉴노멀이지. 비상식으로 사고해야 돼. 그래서 약간 제도권을 벗어나서 사고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장을 치면 검찰이 부담이 네. 너무 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우리 상식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나서 저는 제 상식이 다 안 맞았거든요. 맞아. 난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설마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래도 그때 방송 나가서 제가 윤리위원장 바로 해임시키라 그랬고, 아마 기억날 거야. 우리 그때 시방쇼 처음 할 때 윤리위원장 바로 잘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이미 그때부터도 비정상의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 상식적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은 야, 이 설마 당대표를 어떻게 날려. 그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해. 우리 법 기술자. 기술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테크니션이죠, 테크니션. 법 네. 테크니션 우리 신규 변호사에게 듣는 네.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 네. 첫 번째 질문. 구속영장은 네. 간단 명료할수록 좋은 것인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 이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그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더라? 100 몇십 페이지? 맞아요. 기록이 두꺼워. 기록이 두껍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검찰이 후달릴 때 꼭 그렇다. 후달리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장이 음. 간단 명료하면 힘을 가집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말이 많고 빙빙빙 돌린다. 네. 이거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수사예요. 네. 어려운 수사고 특수 수사기 때문에 네. 전광석화까지 해서 그냥 끝내버렸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그 적폐 수사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다. 전광석화처럼 해서 수루루 잡아놓고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사는 너무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이 네. 너무 질질질질 끌었어요. 그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다 흘러나왔고 너무 많은 정치 쟁점화가 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 쟁점화도 컸지만은 네.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네. 지금 백현동으로 안 되니까 쌍방울 같이 넣어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영장 청구할 때 막 해서 막 130쪽이 180쪽이 되거나 200쪽이 된다는 건 더 후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달리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거를 영장 전담 판사가 그 후달리는 주장에 근거해서 영장을 발부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부담이. 판사도 인간인데 안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느끼겠지. 솔직히 이준석 대표 그 가처분 건도 원래 당원 당규 바꿔서 왔잖아요. 네. 2차 때. 네. 그 가처분 그냥 인용시켜버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첫 번째랑 결론을 똑같이 냈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거 기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느냐? 판사가 느끼는 정치적 부담감. 네. 집권 여당과 싸워야 되는. 근데 지금 이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판사도 사람인데 네. 이 뉴스 안 보니까 판사는 네, 뉴스 다 보겠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부정 여론이 70%야. 네. 예를 들면 60%에서 70%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140페이지나 와서 음. 막 주저리 다 써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영장 발부. 그 부담 안. 그럼 70%랑 척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검찰이 영장이 치려면 만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쫄린다. 그 영장 치는 무리수를 더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영장 치는 무리수를 안 둬도 그냥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할 이유가 없어. 무리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또 등장합니다. 네. 민규 작가님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후달려. 지금 영장 후달리지.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 네. 그래서 두 가지 혐의를 묶어서 같이 넣어. 네. 두 가지 의혹에 대한 혐의를 네. 같이 묶어서 같이 넣어. 네. 근데 넣었을 때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의원에 대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할 시, 아니 국회가 체포를 동의해줬는데 내가 뭘 판단해, 그냥 구속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사이에 비회기 때 영장을 치면 내가 제발로 가겠다 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재판에 넘어가면 이재명이 더 유리할 것이다. 요런 가설은 어떻게 보세요? 말 됩니까? 근데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결을 발하해서 전제 검찰이 회기 중에 칠 거다. 근데 체포동의안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 자체는 이재명한테 구속영장 발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영장실질심사까지 너 가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이 과결이 돼서 온 건 맞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영장을 그게 발부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판사가 법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근데 판사- 법적으로는 여론을 신경 쓰는 판사라면 근데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여론이 중요하지 않죠. 판사에게는 아하. 그 민심의 여론, 아하. 민심의 향배, 향후 권력의 향배 이게 판사한테 중요한 거지. 네. 뭐 국회가 뭐 솔직히 이번 국회는 이제 좀 있으면 해산될 건데 뭐 이제 좀 있으면 총선 또 하는 건데 뭐 전혀 의미가 없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가설들을 달아가지고 우리 법 기술자. 법 테크니션이야 불러주세요. 예, 법 기술자 이제 우리 시방수의 이근한은 아니 죄송합니다. 이근한이라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죄드리겠습니다. 예, 이근한 아닙니다. 자, 이근한 아니고요. 법 기술자 누가 있습니까? 법꾸라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법꾸라지 하면은 예. 우병우죠. 우병우. 자, 우리 시방수의 우병우. 자, 자, 이거 우리 좀 기분이 좀 묘한데.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법적 해석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덕술 나왔습니다. 노덕술까지는 안 갑니다. 자, 거기는 법 기술자는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라질 이재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따라 그럼 이재명 해봤습니다만, 사라진다? 저는 안 사라질 거라고 봐요. 난 이재명 끝까지 버틴다고 봐. 끝까지. 전 사라진다고 봐요. 저도요. 언제 사라집니까 그러면? 10월설 장성철 선배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펠렌데? 장펠렌데? 그런가? 많이 틀렸네 그동안. 솔직히 많이 틀린 건 맞잖아요. 펠레야? 문어예요? 일부 문어예요. 장문어입니다. 장문어. 아, 그거 그런가? 너무 믿으시는데? 반대로 한번 또 가나? 당해봐야 또 아실 것 같은데? 냅둬. 아니 근데 장성철 선배도 이제는 제도권에 속한 평론가가 됐죠? 이제? 그죠? 네. 내부에서 아무리 소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무리수가 있겠지. 지금은 모든 상식이 안 맞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장성철 선생님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예. 안 맞아요, 그게. 이재명은 안 사라집니다. 뭐 이제 이런 저는 나무님하고 동의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분은. 아. 설사 뭐 제가 다 틀렸다고 칩시다. 예. 정말 영장이 발부되고 옥에 들어가셔도 네네. 저분은 물러나실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분인데? 안 사라집니다. 너무 안 많은 사-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높게 봐. 절대 아닙니다, 저분은.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와 실제 어쨌든 체급 자체가 야당 대표 아닙니까? 169석인데 얼마나 많은 77.7? 아무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그 체급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 링컨 대통령의 그런 연설인가요? 링컨인지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네, 링컨. 뭐 국민의 링컨입니다. 링컨입니다. 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으로 취한합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나를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 아니 이미 슬로건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공적 의식이 있었으면 사퇴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었으면 아예 안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대선 지고 나서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선 지고도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깨알 같은데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야 예, 됩니다. 끊어버려. 예의가 아니 없어. 우리 김민규 대표님 언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연말. 연말에. 연말에 아. 10월설은 좀 이르다. 예. 연말이다. 한번 연말 지나면 다 알겠네.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뉴스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올해 연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 아니고. 약간 유상봉 화법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가네요. 아니 근데 신인규 대표가 그러니까 안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 검찰의 수사가 너무 미진하고 시기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담이니까 일단 말려 죽이는 전략이 훨씬 더 검찰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말려 죽이는 전략이 통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통했다? 민주당이 만 이재명이 잘했으면은 저는 그 영장 청구했을 거라고 봐요. 무리하게라도. 근데 이재명이 너무 못해. 너무 못하고 당 지지율은 10% 이상 차이 났고 앞으로는 이게 고착화 될 거라고 봐요. 저도. 이건 국민의힘의 예측이 틀리지 않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이번에 지지율이 4% 올랐던데 매트리즈는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4%가 오릅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설명하시는 건 딱 하나죠. 이재명 대표가 너무 못하니까 반사이익은 계속 국민의힘에 오고 있죠. 그럼 이 격차가 갭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왜 넣습니까? 이미 지지율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그렇죠. 참모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보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전 대선 후보였고 다음 대선이 있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이보 후퇴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아까 이제 심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아니 제가 안 그만둔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자 낸 메시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오늘자 메시지를 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자기 수사에 대해서도 오늘 24일날 출석한다고 갑자기 얘기하면서 오늘 그래요. 네. 이 수사는 나에 대한 정치 공작입니다. 딱 그래. 음. 아직도 이분은 또 정치 공작이래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거는 나에 대한 정치적인 음해고 공격이다라는 게 이분은 깔려 있어요. 네. 이분 심리에는. 근데 왜 그만둬? 안 그만두지.